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평생 가장 많이 한 말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일까요? 아니면 약 잘 챙겨 드세요. 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응급실에서만 18년을 보낸 한 의사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많이 한 말은 괜찮아요? 안 죽어요? 라고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응급실이라고 하면 가장 위급한 곳, 사람이 살고 죽는 게 갈리는 곳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의사는 하루 종일 안 죽어요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 진짜 응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정색을 하고 이건 진짜 병원 가셔야 됩니다 하고 딱 잘라 말하는 신호는 의외로 몇 개 안 돼요. 오늘 그 신호를 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언젠가 가족 중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먼저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부터 소개할게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입니다. 인턴 시절부터 응급실에 있었으니까 올해로 18년 차예요. 사실상 의사 인생 전체를 응급실 안에서만 보낸 사람이에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긴 길이더라고요. 의대를 나오고 인턴을 거치고 그렇게 적어도 7년을 교육받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학만 다시 4년을 더 수련해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명이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11년이 걸리는 거예요. 11년을 들여서 한 사람이 응급실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전문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이 의사인 동시에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겪은 일들을 일기처럼 적어두던 게 책이 됐고 그렇게 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본인은 농담처럼 다음 생에는 피부과를 해야지, 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18년 동안 한 번도 응급실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 그 농담이 묘하게 진심처럼 들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뒤집고 가야 해요. 응급실은 정말로 안 죽는다고 말해주는 곳이라는 사실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급실에 오는 환자분들은 거의 다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옵니다. 당연하죠. 응급실까지 왔으니까요. 그런데 응급의학과 의사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왜 안 죽는지를 차근차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위험한 병들을 쭉 떠올린 다음 검사를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하나 지웁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는 거죠. 이건 응급이 아닙니다. 안 죽어요. 그게 이 직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본인 입에 괜찮아? 안 죽어가 거의 붙어 있다고요. 친구가 어디 아픈 것 같다고 물어봐도 괜찮아? 안 죽어. 가족이 전화해서 물어봐도 괜찮아? 안 죽어. 본인이 주치의를 맡은 축구팀에서 다쳤다고 봐달라고 해도 괜찮아? 안 죽어. 사실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한다기보다 공감을 원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이건 안 죽어 하고 판단이 서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성격을 본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범한데 그 대범함이 좀 지나치다고요. 지나치게 대범해서 가끔 옆에서 보면 얄미울 정도라고요. 매일같이 극단을 보는 사람들이라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요, 바로 이런 사람이 가끔 표정이 싹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안 죽어가 아니라 이건 죽어요. 당장 병원 가셔야 됩니다 하고 정색을 하는 순간이요. 매일 안 죽는다고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 정색을 한다는 건 그만큼 진짜라는 뜻이에요. 자, 그게 어떤 신호일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신호.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진다, 손에 들고 있던 걸 떨어뜨린다, 한쪽이 축 처진다. 여기서 핵심은 2단어예요. 갑자기 그리고 한쪽. 서서히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양쪽이 아니라 한쪽. 이건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고 시간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2번째, 신호. 가슴이 아프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입니다. 가슴 통증 자체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지만 특히 가슴이 아프다가 기절까지 한다면 이건 심장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고 아픈데 그러다 의식을 잃었다. 이 조합은 그 의사가 이건 죽어요 하고 분류하는
대표적인 경우. 본인이나 옆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괜찮아지길 기다리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벼락이 치듯 난생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터질 때입니다. 두통은 사실 누구나 겪죠. 근데 이 의사가 콕 집어서 말한 건 그냥 아픈 두통이 아니라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두통이에요. 머릿속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단 몇 초 만의 인생에서 가장 심한 두통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 이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절대 참고 견딜 일이 아닙니다. 평소 겪던 두통과는 차원이 다른 갑자기 폭발하듯 오는 두통, 이게 세 번째 신호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갑자기 한쪽에 힘이 빠진다. 가슴이 아프다가 쓰러진다. 벼락치듯 극심한 두통이 터진다. 응급실에서 18년을 보낸 의사가 평소엔 다 안 죽는다고 말하다가도 이 세 가지 앞에서는 정색을 하고 당장 가세요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균형을 짚고 갈게요.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응급실에 오는 대부분의 증상은 정말로 안 죽어요 해당합니다. 다만 방금 말한 그 몇 가지 신호만큼은 기다리거나 검색해 볼 시간에 그냥 병원으로 향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애매하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그게 18년 차 의사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세상에서 이런 판단력을 길렀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이야 응급실에 규칙이 많죠. 보호자도 한 명만 곁에 있을 수 있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게 더 확실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수련을 받던 시절은 좀 달랐어요. 본인 표현을 빌리면 일종의 야만의 시대였다고 해요. 그땐 응급실이 호텔 로비 같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환자 옆에 사람들이 잔뜩 서 있고요. 요즘은 구급차가 받아줄 병원을 못 찾아 떠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시절엔 그런 말 자체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냥 가장 가까운 응급실에 환자를 데려다 놓고 가버렸으니까요. 심지어 제대로 된 인계도 없이 환자만 눕혀놓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뒤늦게 이 환자는 누구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하고 거꾸로 추적해야 했고요. 제도가 지금처럼 갖춰져 있지 않던 시절이었던 거죠. 이 의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큰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때가 의사 면허 딴 지 2년밖에 안 된, 이제 막 의사가 된 새내기였는데요. 어느 날 밤 선배들이 합법적으로 다 퇴근을 하고 1년 차였던 본인 혼자 응급실에 남았다고 해요. 인턴 3명과 함께 하룻밤에 응급 환자 150명에서 200명을 거의 혼자 다 봤다는 거예요. 27살의 응급실 전체의 책임자가 된 거죠. 누가 와서 여기 책임자 나와 하면 제가 책임자입니다 하고 나서야 하는 자리예요. 그 의사는 그때가 가장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재미있었다고 말해요. 27살에 사람의 생사한 가운데서 내가 책임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하필 이렇게 힘든 응급의학과를 택했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우선 응급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유로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 모든 경우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리해둔 게 응급의학이고요. 응급의학은 어느 한 분야를 깊게 파는 의학이라기보다 얕고 넓게 아는 의학이라고 본인이 설명하더라고요. 가장 똑똑한 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넓게 두루 아는 사람인 거죠. 또 하나,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사람의 생사를 직접 책임지고 싶어 했어요. 의사 중에서도 환자의 생명징후, 그러니까 바이탈을 직접 보는 의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의사가 있는데 바이탈을 본다는 건 곧 죽음을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해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엔 좀 더 깊은 동기도 있었어요. 응급실에서는 가해자가 누구든 의사 앞에 있는 건 늘 피해자예요. 그래서 의사는 자연스럽게 철저히 피해자 편이 됩니다. 어떤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와도 그 사람의 생사를 살아남는 쪽으로 끌어오려고 애쓰는 게 응급실 의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일이 멋있다고 느꼈대요. 그리고 의외로 현실적인 이유도 하나 있었어요. 응급의학과는 엄청나게 힘든 대신 퇴근하면 전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내과 의사는 퇴근해도 전화가 오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
응급의학과는 퇴근하면 그 사람한테 절대 전화하지 않는 게 규칙이래요. 그 현장에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했다고 해요. 일은 저주받을 만큼 힘들지만 생과 사를 다루고 퇴근하면 글을 쓰며 내 삶을 즐길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글이요. 이 사람은 의사이기 전에 사실 작가가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만 뜨면 책장에서 책을 뽑아 읽던 아이였대요. 재밌는 게 그것밖에 없었고 그냥 책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좀 웃긴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도 사춘기, 본인 표현으로는 중2병을 꽤 세게 앓았다고 해요. 거울을 보며 자기가 만화 주인공처럼 치명적인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운명을 남들한테 증명하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시를 택했어요. 윤동주 시집을 보고 멋있다고 느끼고 이상의 시집을 보고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천재 같다고 감탄했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내내 노트에 시를 썼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이사를 하다가 서랍에서 그 옛날 노트들이 쏟아져 나왔고 다시 펼쳐본 본인의 평가가 아주 솔직해요. 기본적으로 다 표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고 어디선가 본 걸 단 하나 조사 하나만 바꾸는 수준이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두고 그렇게 냉정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가볍게 흘리기 아까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럼 지금은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글감으로 막 쓸어 담느냐고 물었더니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글감이 쏟아진다 같은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글을 쓰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글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만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상 환자한테 시달렸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 그건 그냥 자기 분노를 푸는 것일 뿐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겪은 일이라도 재미나 감동을 주면서 인간에 대해 뭔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이야기만 골라 실제 사건을 조심스럽게 변형해서 쓴다고 해요. 환자들이 끊임없이 경험을 주고 자신도 의사로서 경험이 쌓이며 글의 바탕이 되는 건 맞지만 그걸 소재로 소비하지는 않겠다는 태도인 거예요. 매일 사람의 생사를 다루는 사람이 그 무게를 함부로 글로 옮기지 않으려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다는 것. 어쩌면 이 사람이 18년 동안 응급실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응급실 의사가 평생 가장 많이 한 말이 괜찮아요, 안 죽어요 라는 것. 이상하게 들렸던 그 말의 의미가 이제는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 의사가 그렇게 자주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응급실하면 떠올리는 공포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안 죽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갑자기 한쪽에 힘이 빠질 때, 가슴이 아프다가 쓰러질 때, 벼락치듯 극심한 두통이 터질 때, 이 3가지 앞에서는 18년 차 의사도 정색을 하고 당장 가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땐 검색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병원으로 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평소에 에이, 괜찮겠지 하고 잘 넘기시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3가지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분들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27살에 응급실 전체의 책임자가 된 거죠. 누가 와서 여기 책임자 나와 하면 제가 책임자입니다 하고 나서야 하는 자리예요. 27살에 그런 대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그땐 보호자 통제도 안 되던 시절이라 화가 난 사람들이 와서 별별 말을 다 했대요. 부모님 안부부터 시작해서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요. 본인 말로는 그 시절에 세상에 온갖 거친 말을 다 배웠다고 농담처럼 말하더라고요. 경찰도 오고 구급대도 오고 정신없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 의사는 그때가 가장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재미있었다고 말해요. 27살의 사람의 생사 한가운데서 내가 책임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거친 현장에서 4년을 분투하며 배운 거예요. 다음 생에는 피부과를 하겠다고 되뇌면서요. 자, 이제 이 사람의 또 다른 얼굴, 작가로서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이 사람은 의사이기 전에 사실 작가가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만 뜨면
책장에서 책을 뽑아 읽던 아이였대요. 부모님 말씀으로도 그랬고 본인 기억에도 늘 책만 읽고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서 재미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고 그냥 책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2병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기가 만화 주인공처럼 치명적인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었던 그 소년이요. 그 운명을 남들한테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 방법으로 시를 택했어요. 윤동주 시집을 보고는 어딘가 특이하고 멋있는 말투에 빠졌고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 시들이 멋지다고 느꼈대요. 그러다 우연히 이상의 시집을 손에 넣었는데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게 더 멋있어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천재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사람 윤동주와 이상 같은 시를 직접 써서 자기의 치명적인 운명을 증명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고는 중고등학교 내내 문예반에 다니면서 노트에 시를 써 내려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이사를 하다가 서랍에서 그 옛날 노트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대요. 오랜만에 다시 펼쳐본 본인의 평가가 아주 솔직해서 웃겨요. 기본적으로 그게 다 표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고 어디선가 본 걸 단어 하나, 조사 하나만 슬쩍 바꿔놓은 수준이었다고요. 그냥 베껴서 자기 운명을 증명하려던 거였다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비웃더라고요. 매일 사람의 생사를 다루는 의사가 어린 시절에 자기 허세를 이렇게 담담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냥 흘리기 아까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럼 지금은 응급실에서 매일 벌어지는 그 극적인 일들을 글감으로 막 쓸어 담느냐고 물었더니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소재가 쏟아진다, 글감이 넘쳐난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글을 쓰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글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 혹은 필요가 있어야만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상 환자한테 시달렸다고 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그건 그냥 자기 분노를 푸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풀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겪은 일이라도 재미나 감동을 주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해 무언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이야기만 골라 실제 사건을 조심스럽게 변형해서 쓴다고 해요. 환자들이 끊임없이 경험을 주고 자신도 의사로서 경험이 쌓이며 그게 글의 바탕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소재로 함부로 소비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매일 사람의 생사를 다루는 사람이 그 무게를 가볍게 글로 옮기지 않으려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다는 것. 어쩌면 이 사람이 18년 동안 그 힘든 응급실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태도 어딘가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보는 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만이 그 무게를 오래 견딜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응급실 의사가 평생 가장 많이 한 말이 괜찮아요, 안 죽어요 라는 것. 영상 초반에 이상하게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 의사가 그렇게 자주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응급실 하면 떠올리는 공포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안 죽는 일들인 거죠. 11년을 수련하고 18년을 현장에서 보낸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보고 나서 우리한테 해주는 말이 결국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엔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갑자기 한쪽에 힘이 빠질 때, 가슴이 아프다가 쓰러질 때, 벼락 치듯 극심한 두통이 터질 때, 이 3가지 앞에서는 매일 안 죽는다고 말하는 18년 차 의사도 정색을 하고 당장 가라고 말합니다. 그땐 검색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곧장 병원으로 가세요. 그 짧은 망설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일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평소에 에이, 괜찮겠지 하면서 잘 넘기시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3가지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분들의 시간을 어쩌면 목숨을 벌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작은 안전장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